뭔가 프레시한 걸 하고 싶다. 뭔가 나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작업하시면서 이 파급력이 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아, 그 만들면서요? 네네. 아, 원래 이제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었는데. 진짜 도움되는 말이었고 엄청 예리하게 잘 잡아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제가 팬분들한테 확실히 약속은 해드리긴 했는데 빠루는 이제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오치오와 함께하는 전화 인터뷰, 피오치오의 핀터뷰. 저는 피오치오고요. 오늘은 애니메이터 빠루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니메이터 빠루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또 전화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몇 네. 차례 질문을 더 주고 받았어가지고 처음에. 저도 처음에 이제 저도 처음 인터뷰니까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아, 빠루님께서 너무 말씀을 또 잘해주셔가지고 완전 이제 아닙니다. 긴장이 풀려서 아, 네, 완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인 게 이제 또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 그냥 또 흔쾌히 하시겠다고 또 대답을 주셨어요. 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피오치오님이 이런 자리 또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영광인데 너무 잘 됐다. 좀 아, 약간 행복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제가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오치오입니다. 오늘은 혜성같이 등장하셔서 개성 넘치는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팬을 매료시킨 초신성 인디 애니메이터 빠루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피오치오의 핀터뷰는 제가 직접 꼽은 아티스트와 관련된 키워드를 따라가면서 진행이 되고요.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빠루님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내용이 많으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프리빠루입니다. 프리빠루라고 하면 이제 제가 빠루님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인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빠루님을 처음 발견하고 이제 첫 영상을 쭉 봤는데, 뭔가 보통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미숙함과 완숙함 사이의 그 어떤 지점에서 이쯤 되면 내가 약간 창작물을 좀 선보일 만한 준비가 됐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세상에 자기 작품을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컨텐츠를 쌓아가면서 뭔가 색깔이나 실력 같은 거를 좀 잡으면서 그렇게 이제 스타일이 완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빠루님 같은 경우는 거의 첫 등장하자마자 완전 그냥 모든 게 다 잡힌 상태로 등장했다는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빠루라는 계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빠루 이전의 빠루님의 삶은 어땠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빠루님의 과거로 돌아가 볼 텐데요. 그래서 저는 빠루님이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처음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네, 애니메이션은 이제 스폰지밥을 처음 접해가지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카툰 쪽에 처음 이제 눈을 뜨게 돼서 그때부터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랑이 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폰지밥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때 그 스폰지밥이 주시는 어떤 그런 긍정 에너지에 매료가 되셔서 좀 다른 애니메이션을 찾아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네네네, 맞아요.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자체에 이제 어렸을 때 관심이 가게 된 계기가 스폰지밥이고, 그 이후에는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주로 어떤 작품들 보셨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그랜라간이나 뭐 킬라킬이나 진격의 거인이나 뭐 최근에는 체인소맨, 귀멸의 칼날 이쪽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조금 궁금한 게요. 네네네. 이제 분명히 스폰지밥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 에너지를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작품들을 보면은 그냥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되게 뭔가 막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형식의 작품들인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저 또 아, 카툰 쪽 애니메이션도 어드벤처 타임이나 뭐 왁푸라든지 별나비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랑하는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그러면 스폰지밥에서 네네네. 핀과 네. 제이크로 타고 넘어가면서 이게 네네네. 미국 애니 쪽을 조금 섭렵하기 시작하셨고, 근데 네네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딱 스폰지밥과 바로 연결되진 않는데 스폰지밥에서 핀과 제이크 그치. 그리고 별나비 이렇게 넘어가서 그 작품들은 또 이제 일본 애니메랑 약간 교집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네. 그럼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이제 그 체인을 타고 넘어가신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런 루트로.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셨고, 네네. 그러면은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도중에 약간 나도 애니메이팅을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 계기가 혹시 있나요? 따로? 계기, 계기가 이제 뭔가를 창작한다는 거에 대한 흥미를 가진 거는 이제 마인크래프트인데, 마인크래프트 되게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만든 건축물이나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2차 창작들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뭐 팬아트를 그린다든지, 그 안에 세계에서의 만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생겨가면서 중학교 때 처음 타블렛을 사가지고 마인크래프트 만화나 아니면은 제 자켓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대가. 네네네. 뭔가 맞아요. 사람들이 꼭 네. 이제 마인크래프트 만화 같은 거 그리고 꼭 또 네네네. 자기 자켓 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딱 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네. 지나오셨군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 캐릭터들을 만드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그럼 만드셨어요? 그 캐릭터를? 아, 이제 제가 그냥 뭐 무의식적으로 보고 느꼈던 뭐 예쁜 캐릭터들로부터 온 디자인이었겠죠, 그때는. 그러면 그 디자인을 그냥 디자인 어떤 컨셉 아트를 그리신 거예요? 만화 같은 걸 그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림을 이제 그리신 건지. 만화는 좀 깊게 들어간 적은 없고 뭐 한 네다섯 컷만 해가지고 캐릭터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짧은 만화 같은 거를 조금씩 그렸었고요. 보통은 이제 예쁜 캐릭터를 이렇게 막 스케치 형식으로 그리는 그런 창작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뭔가 아, 예,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어가지고 그때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면 이제 네,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나 약간 네. 그런 쪽으로 루트를 타는 그런 테크트리인데 왜 여기서 애니메이팅으로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맞아요. 또 이제 캐릭터 설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실제 있는 사람처럼 성격을 하나하나 부여하면서 정말로 제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친구들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세계관도 구축을 하고 뭐 어떤 삶을 살고 뭐 어떤 인물끼리는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만의 또 구체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좀 자라나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 그럼 그게 만화나 아니면 소설 같은 거 형식이 아니라 꼭 애니메이션의 형식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표출 방식이? 아, 아니요, 아니요.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 네. 그냥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캐릭터들이. 아, 그냥 제 그냥 마음속에. 떠다녔군요, 머릿속에서.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이런 애들이고, 이런 삶을 살고, 뭐 이런 게 그냥 정해진 게 전부였던. 그럼 네, 그때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습니다. 네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 안 했고 네네. 떠돌아다녔던 그런 캐릭터들이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캐릭터성만 딱 그렇게 있었던. 네,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재밌었어가지고. 굉장히 정석적인 그림쟁이의 흐름인데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서 쭉쭉 올라가면은 저는 네네네. 이제 이 흐름대로라면 당연히 그냥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어떤 만화가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입시를 해가지고 대학교에 딱 진학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쭉쭉 가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뒤로 길을 이어가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런 캐릭터 덕질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또 애프터 이펙트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 일러스트를 뒤에 배경에 두고 그 오디오 스펙트럼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북강북강 움직이는 그런 모션 그래픽 영상들을 처음에 관심이 생겨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막 NCS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NCS나 뭐 덥스텝 커터나 이런 채널들 보면은 뒤에 예쁜 일러스트가 있고 그 위에 뭐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맞아요. 그 이렇게 모션 그래픽이 막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 너무 재밌어서 그때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따라하면서 만지면서 영상에 대해 접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저는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 제가 만들었던 세계관들은 뭐 일단은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뭐 취직을 하고 뭐 이런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나이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영상 만졌던 때가 생각이 나서 영상 디자인 학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과거에 어떤 가졌던 그런 캐릭터들에 대한 꿈은 잠시 내려놓고 네, 그 친구들은 제 마음속에 항상 있지만
어떻게 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저는 이제 상업적인 용도의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을 좀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대학교 생활 아, 동안. 그렇게 해서 대학교 생활 동안 어떤 영상적인 기술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영상 디자인에도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잖아요. 네. 저는 어쩌다 보니까 3D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서 졸업 작품을 3D 애니메이션으로 내게 됐어요. 이렇게 3D 애니메이션 졸업 작품을 내고 그때까지도 별 생각이 없었다가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2년 동안 이제 했는데 딱딱한 광고 영상이나 또 마케팅이나 약간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뭔가 회사 생활에 그렇게 찌들어 간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뭔가 프레시한 걸 하고 싶다. 뭔가 나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다가, 옛날에 내가 만들었던 캐릭터들이 또 세상에 나와서 좀 재밌게 노는 영상을 이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어, 또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나 뭐 캐릭터의 성격이나 이런 게 또 있었어가지고, 네. 그거를 좀 이제 각색을 하고 좀 수정을 하고 좀 더 여태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영상 매체에 대해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보충을 많이 해서 2024년 작년이죠. 작년 초부터 이제 몇 가지 시도를 하면서 또 이제 구체화를 좀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꿈을 접고 뭔가 꿈을 내려놓고 그냥 다른 길로 가는 줄 알았던 그 디자인과의 그 생활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작을 위한 도움이 되어준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리에이터가 될 거란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아, 호잇!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디자인과를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다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 에너지가 있으셨고, 그럼 여기서 저희가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현재 빠루님의 애니메이션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인 3D입니다. 빠루라는 걸 뭔가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뒤로 쭉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딱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옛날에 그 꿈을 다시 펼쳐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빠루가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하루가 이제 중학교 때 만들었던 캐릭터를 기반으로 그 성격만 좀 가져와 가지고 네이밍은 그때 처음 새로 했고 빠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캐릭터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롱폼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시간이랑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직장인이었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유머가 많이 섞인 그 숏폼 캐릭터로 조금씩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그런 기획을 거치신 거네요. 네네. 원래는 그 좀 진중한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따로 있었는데 그거를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 뭔가 사람들한테 먼저 선보이고 싶어서 재미나고 유쾌한 컨텐츠로 쇼폼 형태로 그렇게 세상에 일단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빠루라는 IP를 각인시키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나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빠루를 주인공으로서 영상을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만드셨을 때 그 뒤에 어떤 롱폼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그 생각을 하시고서 드라마 하기 전에 파일럿 에피소드 하는 것처럼 네네네. 지금 모든 과정이 약간 테스트 드라이브 중이라고 봐도 될까요? 테스트라기보다 네. 그 오리지널 스토리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들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시퀄을 먼저 그리시고 이제 그렇게 된 거네요. 그 스토리가. 네네. 네, 오리지널 스토리도 좀 무겁고 진지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한데, 네. 결국에는 행복하게 이제 흘러갈 수 있게, 무조건 행복하다. 이게 제 목표여서, 모토여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서 네네네네. 그 기획의 단계에서 조금 네네.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그 빠루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세계관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설정하셨을 때 분명히 이 빠루라는 캐릭터의 어떤 미래의 거대한 입지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설정하신 거 말한 말이죠. 네. 네. 이게 네. 주인공으로 선택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빠루라는 캐릭터가 파란색이 된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스토리가. 네. 네, 근데 그 스토리 이전에 왜 파란색으로 정했냐면, 그,
약간 좀 영미권에 보면은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좀 우울한 색깔이라고 이렇게 통용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쵸. 블루 자체가 이제 우울하다는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블루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행복하고 웃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파란색 여자애를 보면은 그냥 마냥 웃기다, 얼굴만 봐도 웃기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원했어가지고. 오히려 그걸 한번 꼬셨네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미권 그런 생각을 가져온 것도 어떻게 보면 빠루님이 어린 시절에 접하셨던 그런 카툰의 영향이 들어왔겠네요. 네, 카툰이나 외국 밈 같은 거에 되게 익숙한 상태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접하고 지금도 외국 밈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그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빠루라는 캐릭터가 등장한 시점이 저는 되게 이 시대랑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뭔가 되게 막 밈을 쓰고 뭐 짧은 애니메이션이 좀 쇼폼 형태로 이제 나오고 이 모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에 익숙할 때쯤에 뭔가 그 좋은 애니메이션에 되게 최신의 밈을 섞어서 만든 어떤 형태의 어떤 음, 완성품이 딱 등장했다. 되게 음, 시기적으로 뭔가 되게 적절한 등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빠루님도 그거를 의식하시고 지금 시기에 어떤 밈으로 만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의식하시고 그거를 시작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좋아하는 거 그냥 섞어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가셨던 건지.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게 네. 제가 그 원하던 롱폼 컨텐츠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보자. 그 중에서도 좀 이 빠로라는 캐릭터랑 어울리는 밈 콘텐츠가 되게 재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많은 지식을 쌓아왔던 밈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시작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시대상으로도 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랑 맞물려가지고 되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루를 처음 올리시기 전에 네네. 이제 어떤 걸 구축하시고 올리셨을 거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의 성공을 예측하셨어요? 성공은 저는 사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실 줄은 몰랐거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처음 네네. 시작할 때 네.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접기 전에는 10,000명은 한번 찍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네. 뭐 꼭 10,000명 찍어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뭔가 빠루님도 이제 팔로워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네. 뭔가 하다 보면 얼마 정도는 찍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약간 각 플랫폼마다 한 10만 명 정도만 좀 봐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목표가 있긴 했거든요. 그걸 이제 최대치로 잡으신 거예요? 네, 그걸 최대치로 잡은 건데, 근데 이게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 좀 잘 어울리는 콘텐츠 제작자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인스타그램이 좀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이제 틱톡이랑 유튜브는 그냥 고만고만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저는 전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참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네. 잘한 게 맞나, 이게? 저는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 빠루란 캐릭터가 어떤 지금 이렇게 네,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된 건 네.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걸 표현했고 그게 마침 시대에 잘 맞았다. 뭐 이렇게 아, 네,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그러면 하시기 전에 이게 또 외국 밈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한국인 시청자가를 상정을 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계속해서? 원래는 이제 외국에 있는 밈을 한국에 수입해오자 이런 작은 목표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외국 분들이 먼저 많이 보시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콘텐츠 자체가. 음. 그러면 그때 이제 네, 처음 상정한 시청자는 한국인이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막상 올려보니까 외국인이 되게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또 이제 제 콘텐츠가 많은 분들에게 노출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외국에서 먹힐 거라는 생각은 이제 잘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래가지고 좀 되게 예상치 못한, 너무 예상치 못했다. 호잇! 그래서 여기서 빠루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빠루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직장 생활 하시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빠루님도 어릴 때 막 크면서 본 애니메이터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네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거나 뭐 그런 형식의 애니메이터를 우리가 떠올리게 마련인데, 네. 그때 애니메이션 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디 애니메이터로서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길을 선택하신 게 그런 경위가 좀 궁금해요. 아, 저는 이제 뭔가 그렇게 정해두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니어가지고 되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에 먹고 사는 게 좀 급했던 상황이라서 직장 생활에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살다가 일단 가장 가까운 표현 방법을 찾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저 이것도 궁금한 게요. 네네네. 보통 이제 그 애니메이터들을 보면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오너캐랑 자캐를 조금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을 예를 들자면 이제 팥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를 대변하는 캐릭터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 다람쥐 캐릭터, 아나조이 캐릭터를 이제 의인화시킨 그 네네. 캐릭터가 따로 있고, 그게 이제 팥쥐고 또 이제 그분이 만드시는 어떤 캐릭터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캐들, 이게 약간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페르소나로서 쓰이거나 아니면 그분의 오너캐가 작중 안에 들어갈 때는 보통 그 애니메이터 자체를 대변하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 안에서도 어떤 애니메이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작가가 그 안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빠루님 같은 경우는 그 자캐로서의 빠루랑 오너캐로서의 빠루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빠루라는 캐릭터가 빠루님 자체를 대변하시기도 하는데 동시에 그 안에서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서도 기능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실 때 자캐로서의 빠루랑 오너캐로서의 빠루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서 기능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음, 이 빠루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빠루라는 캐릭터의 명의로서 활동하고자 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제 그렇게 느끼신 경우 같은 게 좀 저는 빠루가 직접 SNS를 운영한다, 약간 본인이 올린다, 빠루가 직접 콘텐츠를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약간 버추얼 인플루언서처럼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네네. 그렇게 접근을 처음에 했었어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애니메이터로서의 그 본인은 따로 있고 네네네. 그 빠루라는 캐릭터를 지금 연기하고 계신다고 말해도 될까요? 이걸 이 표현을? 아, 연기라 해야 되나? 뭔가 뭐 어떻게 페르소나를 보면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연기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네. 이 페르소나로서 이 애니메이션을 어떤 세계를 좀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래 크리에이터로서의 저는 이제 세상에 등장을 절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해킹 사태나 이런 게 좀 터지면서, 음, 이 뒤에서 이제 직접 뭐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사람들에게 좀 이제 공지를 할 때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최근에 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럼 빠루 이퀄 빠루님이 아니라 빠루는 네네, 빠루대로 이제 그 안에서 그냥 다 하고 있고 자기 역할을.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그 빠루님이 이제 네네, 해킹 당하시고 나서 그 유튜브에 어떤 게시글을 하나 올리셨었는데 거기서 네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빠루라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 원래는 네네네. 안녕하세요 빠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맞아요. 거기서는 또 이제 분리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원래는 그냥 빠루가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 제가 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음,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얼굴이 있어야 그 계정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인증된 배지 표시 아시죠? 네네. 그거를 구독하려면 제 얼굴이 있어야 돼서, 저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캐릭터들이랑 겹치지 않게 그냥 또 하나의 캐릭터로 잠깐 등장을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최대한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제가 잠깐 등장하고 사라질 수 있는지 되게 그런 흥미로운데요, 이 네. 지점? 네, 그런 쪽을 좀 고민 중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빠루님께서, 그러니까 네네. 빠루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얘기하시는 창작자님께서 직접 이 애니메이션 안에 등장하시겠다는 다른 캐릭터로서. 네, 그렇죠. 저는 그쵸? 이제 이 캐릭터들이 실제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저는 뭐 촬영하는 사람인 거죠. 약간 감독 약간 약간 이런 매니저라든지 느낌이네요. 네네. 네, 뭔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해가 됐어요. 아, 예. 호잇! 그러면은 이제 네네. 빠루님의 어떤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 좋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빠루님도 옛날에 스폰지밥이나 아니면 뭐 일본 애니메이들을 쭉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네네.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을 꿈꿀 때 네. 보통 그런 애니메이팅을 한다는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네. 하나는 그냥 2D로 그려가지고 만든다던가, 아, 아니면 아예 풀 3D로 만들다던가. 네. 보통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빠루님은 되게 특이하게, 이거를 뭐 2.5D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3D 어떤 베이스 위에 2D로 선을 따서 약간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이게 뭔가 느낌에서 그친다기보다는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처음부터 나는 2D를 3D 위에 올려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음, 어떤 시행착오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3D 애니메이션을 제가 전공을 해서 네. 원래는 3D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익숙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3D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진짜로 섬세하게 만지지 않으면 뭔가 딱딱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3D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정겹고 B급 느낌이 들고 좀 웃기게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게 그렇게 스타일이 네네.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2D로만 해야지 하는 생각은 안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원래는 3D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음, 위에다가 손으로 그림으로써 그 사람이 그리면은 그 랜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쵸, 픽셀 그쵸. 하나를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네네. 그 디테일이 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스타일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네네. 그러면 저 이것도 궁금한 게요. 빠루님의 네네.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네. 이게 3D를 베이스로 그린 부분이 있고, 네. 또 그냥 그걸 안 하고 그냥 2D로만 그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 3D를 쓰시고,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떨 땐 3D를 안 쓰고 2D를 그냥 하시는 건지. 아,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 제가 가진 모델링이 없거나 네, 만드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싶을 때 그냥 그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폰지밥 같은 걸 보시면 네, 중간중간에 엄청 웃긴 클로즈업 샷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이제 표정이 엄청 과장되거나 이런 웃긴 부분이 좀 있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3D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그리는 컷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확실히 2D가 3D에 비해서 뭔가 꾸긴다고 표현할까요? 뭔가 맞아요. 뭉개는 네. 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과장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네. 네네네. 전 그래서 빠른님의 애니메이션이 되게 특이하다면서도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낀 게, 아, 네. 이게 뭔가 그 모든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창작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너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뭔가 그 3D로서의 어떤 정교함도 있으면서, 네. 뭔가 그 2D라는 그 두 가지 어떤 형식의 매력을 굉장히 잘 합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 둘의 근데 이게 어떤 교집합을 되게 잘 만드셨다는 느낌?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그냥 3D가 있고
그 위에 그린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 발상 자체가 되게 특이한 거죠, 사실. 아, 좀 일반적이진 않죠, 사실. 이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3D면 3D대로 뭐 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 위에다 하나씩 또 그리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긴 한데. 그걸 또 완성하신 게 완성도가 좋으셔가지고 또 어떻게 아, 보면 그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셨던 게 전공하셨던 게 여기서 또 좋은 완성도를 좀 잘 만들지 않았나.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이게 조금 모순이 있다면은 이제 저는 좀 더 약간 못 그려 보이게 하려고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아, 오히려 조금 그 절제하셨네요, 실력을. 그러니까 좀 B급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 B급으로 보이고 싶은 이유는 그 캐릭터와 그 시청자 간의 어떤 거리감을 좁히고 싶어서 네네, 그 하신 거라고 이유도 보면 되죠. 있습니다. 네. 그냥 3D 자체로 렌더링해서 이제 내보내면은, 네. 음, 너무 약간, 이제 지금도 충분히 그런 경향이 있지만 좀 너무 연속적일 것 같다. 뭐 비주얼이 계속 똑같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근데 2D로 그리다 보면은 계속 랜덤성이 부여가 되니까 똑같은 그쵸. 얘기구나, 이거. 매 프레임마다 또 다른 네,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네, 조금씩 틀리고 이제 그 이상 뭐 뭔지 아시죠? 아무튼 네. 너무 꼬이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호잇.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네네. 애니메이션을 이제 작업하셨고 네. 이제 빠루가 처음에 등장을 하다가 전 참고로 빠루 영상 중에 그 강남 스타일 영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맨 처음 영상이요? 그쵸. 첫 영상인데 그 네. 너무 너무 신선한 첫 등장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음, 그게 첫 영상으로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그 네. 뭔가 카메라를 들고 셀카를 들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약간 자기소개하는 느낌도 있고 아, 뭔가 첫 영상부터 진짜 난데없이 그냥 그걸 박아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빠루랑 캐릭터랑 만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제 방에 강남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네. 바로 얼굴을 그냥 뭉개지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첫 처음부터, 등장이 네. 와 진짜 완벽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빠루로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그런 거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잘 정하시고 가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음,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빠루가 네. 등장하다가 이제 네. 또 그 유치한 장난이죠 제목이. 네, 그 네, 빵댕이 그렇죠. 나오는 그 장면, 그 네, 네, 네. 애니메이션에서 처음으로 다른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하얀 머리 캐릭터, 아직 이름은 등장하지 않은 네네네네.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캐릭터에 등장시키는 타이밍도 어떻게 보면 그 계산에 들어가 있으시는 건지. 이게 캐릭터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되고, 케미가 필요한 부분이면은 좀 등장시키는 편이에요. 딱히 어떻게 빌드업을 쌓아서 이렇게 등장한다는 게 아니라, 아, 네네. 네, 일단은 캐릭터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에 다 정해놓고 이제 컨텐츠 제작을 시작한 거여서, 말씀하시는 처음이라는 건 이제 네, 강남 스타일 영상 이전부터 이제 있던 캐릭터인 거죠. 그럼 처음부터 언젠가 등장시켜야겠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놓으신 거죠? 네네네네.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캐릭터끼리 말을 하면 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고, 이런 거를 조금 정해둔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그 하루가 등장했을 때는 그냥 네. 큰 이유가 없이 그냥 세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장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때는 그리고 하루가 또 비중이 막 그렇게 있는 캐릭터로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네네. 좀 자연스럽게 등장을 시키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캐릭터와 빠루의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 오빠라는 대사를 넣으려는 상황을 또 연출하신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아, 그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컨텐츠 진행함에 따라서 네. 그런 뭐 서로를 부를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거는 꼭 찾아오니까 그냥 마음 아, 편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네네네네. 근데 진짜 확실히 영상을 보다 보면요. 이게 막 얘는 얘 오빠고 얘는 뭐 얘를 언니라고 부르고 이거를 되게 막 뭐 보면서 그거를 뭔가 되게 딱딱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네.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냥 얘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럼 아, 얘는 얘의 예. 오빠고 얘는 뭐 얘를 언니라 부르고 얘네 둘이는 뭐 어떤 관계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들의 그렇게 관계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되게 그냥 캐릭터들끼리의 설정을 풀어내는데 좀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네. 근데 뭔가 자연스러운 게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게 저의 감상을 좀 얘기해 보자면 네네네. 일단 1차적으로 영상을 재밌게 만드시니까 네. 1차원적으로 재밌는 영상 안에 뭔가 디테일 같은 게 숨어 있으니까 네네. 이건 뭐지 하면서 그냥 이게 흡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미 재밌는 걸 보면서 그냥 네. 자연스럽게 얘가 언니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하니까 그 자연스럽게 되게 잘 설정하신 것 같고요. 그냥 보다 보니까 스며들 수 있는 네네, 그쵸, 그런, 그쵸. 되게 네. 좀 젖어들었다, 그 캐릭터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네, 그 빠루님 영상을 보다 보면요. 그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관계성도 그렇고, 분명히 캐릭터에 대해서 애정이 굉장히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창작자들의 어떤 고민이기도 하겠지만, 그 보통 이제 빠루님도 그 옛날에 그 블로그 시절을 좀 겪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그 자케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설득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린 자케를 보고 이 캐릭터한테 매력을 느끼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뿐만이 아니라 많은 창작자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자케의 매력을 독자한테 설득시키는데 실패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 보통 이제 아, 작가 혼자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저도 그랬었죠. 예. 그래서 보통 이게 뭔가 작가 혼자 너무 좋아하다 보면 시청자들은 뭔가 그런 점이 좀 오글거리거나 뭐 혼자서 그냥 좋아하는 거 보고 되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사랑하는 캐릭터들을 시청자들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게 그 어떤 소개 방식이나 그 부담스럽지 않게 어떻게 좀 그렇게 쿨한 방식으로 캐릭터를 소개하셨는지. 아, 이게 쿨하다는 표현을 해주신 거 덕분에 좀 생각이 났는데, 네, 이게 원래 실제 사람을 처음 만난다고 쳤을 때, 네, 그냥 이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는 막, 저 MBTI는 뭐 이거고 약간 이런 사람입니다. 뭐 잘 부탁드리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거나 같이 놀거나 하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 캐릭터들도 그냥 막 뭐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갑자기 슥 나오더니 좀 자기들끼리 놀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밈 개그를 치면서 이제 시청자들이랑 같이 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뭐 굳이 설명을 안 한다는 점에서 좀 이제 쿨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같이 놀면서 이렇게 좀 서로 알아가는 느낌으로 좀 되지 않았나, 저는 그 그렇게 부분이 생각을 합니다. 네네. 되게 욕심을 좀 없애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걸 의도까지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까지만 생각한 거였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네, 그 네네. 자케가 좀 실패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캐릭터의 매력을 너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얘는 얘랑 어떤 관계고, 얘는 뭐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고, 얘의 과거는 어떻고, 이런 거를 자기는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너무 약간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뭔가 보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확실히 네네. 빠로님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은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친구 만나서 그냥 반 친구가 됐는데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그런 느낌? 네. 그렇죠. 약간. 되게 잘 설계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호잇! 네, 그러면 여기서 컨텐츠를 정하는 방법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빠로님 컨텐츠 자체가 되게 밈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영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또 보다 보면 그냥 유행하는 밈들을 전부 다 쓰시는 게 아니라 네. 어떨 땐 옛날 밈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최신 유행하는 밈을 넣을 때도 있고 그렇단 네네. 말이죠. 근데 또 그런 밈들 보다 보면 어떤 묘한 통일감이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뭔가 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네. 최대한 그 캐릭터들이 놓인 상황에 맞는 밈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최대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밈을 쓰려고도 해요. 그 밈이 튀어나왔을 때 모두가 좀 웃겨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웃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밈은 안 쓰신다는 말이죠. 네네네네. 최대한 이제 백스토리가 있고, 그런 밈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밈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네네네. 밈을 넣는 거죠. 네, 맞아요. 캐릭터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밈 요소들을 정하는 편입니다. 아, 네, 반대로 이제 좋아하는 밈이 있어가지고 그 밈을 넣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스토리와 밈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쓰는 편입니다. 어, 그러면 또 이 질문도 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빠로님 영상이나 보다 보면 네. 되게 다양한 밈이랑 되게 다양한 상황 설정도 하고 또 여기선 제가 네.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 모든 컨텐츠의 어떤 방향성이나 색깔이 되게 어긋나지 않고 그냥 쭉 통일돼 있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뭔가 어떤 밈을 썼는데도 그러니까 되게 다른 형태의 영상을 만들었는데도 뭔가 이게 빠루의 컨텐츠로서 되게 말이 된다 이런 지점이 있는데 네. 영상을 만들 때 어떤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면 지켜야 되는 거는 일단 좀 크게 생각해 봤을 땐 제가 제 영상을, 스케치 영상을 딱 만들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웃어야 돼요. 제가 좀 피식거리거나 좀 음, 이게, 아, 이거는 내가 봐도 좀 어이가 없고 좀 웃긴 것 같은데 약간 그 정도의 웃김이 나와야 이제 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게 기준이네요. 맞아요. 제가 웃겨야 돼요. 어, 제가 웃기지 않으면,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하다가 그래서 엎은 영상도 몇 가지 있긴 해요. 엎은 그래서 이유는 자기가 재미가 없어서? 네, 보다 보니까 좀 루즈하기도 하고 또 쇼폰 특성상 맨 처음에 사람들을 눈을 확 훔쳐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럼 반대로 뭘 네네네네. 만들 때, 네, 이건 지금 먹히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하신 것도 있어요? 먹히겠다 싶은. 그러니까 나를 어,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시청자를 네네네. 먼저 두고 이걸 하면 시청자가 재밌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것도 있는지. 그게 약간 그 유치한 장난 편 중에 네. 그 퀸 네버다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2편이었나요? 에, 2편이요. 그쵸. 그, 그거는 사실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영상이긴 한데, 그 퀸 네버다이를 좀 녹여가지고 그 뒤에 이제 스토리를 붙여서 만든 형태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뭔가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네, 저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네. 그 퀸 네버 크라이 밈 자체가 네네. 되게 빠루님이 안 쓰실 것 같은 밈이란 인상은 좀 있긴 해요. 아, 맞아요. 그게 저랑 좀 어울리지 않는 밈이었어가지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할 수 네네. 없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유행을 했고 하니까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그 밈을 사용을 한번 했는데 그 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레퍼토리가 있잖아요. 그쵸. 애기가 울고 그 퀸 네버 크라이 하고 갑자기 막 정색하는 그런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약간 바리에이션을 더 줬어야 했던 밈 자체였는데 이제 그냥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네네네.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 네네네. 빠루님의 어떤 장점 중 하나가 뭔가 네. 밈을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빠루님의 영상 템포를 보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네. 이거로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퀸 네버 크라이를 사용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네. 거기서 퀸 네버 크라이를 하면서 그 우노 리버스 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넣었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에 그 겟아웃 밈을 넣으면서 네. 뭔가 이 한 밈을 가지고도 뭔가 이거를 좀 더 넣어봤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이 되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튀어나오고 약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빠루가 이제 뽀뽀 공격을 받은 장면까지 나오면서 네. 저 그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다 생각했거든요. 전 네. 그래서 네.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제 피오치오님 말씀 좀 빌리자면은 네네. 그 밈을 언어같이 사용한다고 하시잖아요. 아, 네, 그랬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하나의 언어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빠루님의 최고 강점은 무엇보다도 밈을 사용하는 센스인데요. 이게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냥 보다 보면 분명 다 아는 밈인데도 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 이걸 넣을 생각을 했지?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새 해외 밈을 사용한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빠루님은 밈이라는 걸 넣어야 해서 넣는 게 아니라 마치 모국어처럼 편안하게 구사하죠. 그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최대한 어울리고 많이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 브레인 랏에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이렇게 밈을 사용하시다가 네. 이게 인기가 점점 올라가셨는데 저도 이제 그때 유입이 됐었고 네. 근데 저는 본격적으로 뭔가 이 빠루님이 어떤 스타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이 든 게 네. 그 햄버거 영상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영상이 처음 뜨고 진짜 완전 터졌잖아요 그때 진짜. 네, 네. 근데 이 또 빠루랑 햄버거의 관계가 사실 거기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네. 이전에서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네, 맞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치한 장난 영상에서도 나는 햄버거가 좋다고 막 이런 대사도 있었고 네. 또 그 빠루 버거 배달원 오바루 이런 식으로 그게 작게 써져 있잖아요 명찰 위에. 네. 네. 그런 것처럼 햄버거랑 빠루랑 그 연관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햄버거 영상이 네. 이전부터 쌓여왔던 빠루라는 캐릭터와 햄버거라는 아이템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놓고 드러나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네. 캐릭터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공식 영상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작업하시면서 이 파급력이 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지. 아, 그 만들면서요? 네네. 아, 원래 이제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네네. 그 햄버거 영상이 이제 떡상이라고 하죠. 그 소위 말하는 그렇게 돼서 이제 햄버거를 막 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완전 옛날에 빠루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 머릿속에 만들어질 때부터 햄버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스토리상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좀 짠한 이유로 오리지널 스토리가 좀 있는데 아, 그거에 대한 빌드업으로 약간 햄버거와 빠루가 이렇게 엮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왔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햄버거 영상이 정작 그렇게까지 뜰 줄은 몰랐어요. 그냥 사실은. 평소 영상이랑 비슷하게 갈 거라 생각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음원을 딱 처음 찾아서 듣자마자 와, 이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그 발음도 일본 억양의 영어기도 하고 그쵸. 그 대사 자체도 어이가 없잖아요. 막 감자는 야채야. 와,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쵸. 너무 빠르스러워서 너무 재밌다, 이 음원 하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그 지금 뭐지? 조회수가 막 1,000만이 넘었을 거예요. 그 지금 해킹당한 인스타 계정에. 그렇게까지 엄청났죠, 인기가 있을 진짜. 줄, 네,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또 너무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성공하고 나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이 네네네. 영상 자체가 그 그냥 빠루랑 완전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아, 그, 그러니까요. 저 그 음원도, 네, 말씀하신 그렇다고 것처럼 생각합니다. 빠루님이 이제 지금 만드시는 애니메이션의 자양분이 된 것들이 그 미국 네, 카툰과 일본 애니메의 교집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감성이 있는데 마침 네, 그 영상도 일본어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목소리도 되게 뭔가 빠루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음, 빠루가 노래 부르면 이런 목소리일 것 같다는 그런 약간 붙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 그 노래를 가지고서 만든 밈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그전에도 네네. 되게 많이 있었는데도 결국에 이게 빠루와 정말 찰떡이었던 건 애니메이션 자체의 완성도도 한몫하지만 음, 이제 빠루란 캐릭터를 추구하셨던 그 감성과 이 노래가 네. 가졌던 그 감성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게 아닐까.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좀 놀랐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 사람 미쳤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혼자. 거기는 또 네, 밈이 쉬지 않고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아는 만큼 보이는 밈이 또 많습니다. 그 영상 안에. I am eating a hamburger and potato every day. Potato is yeah, vegetable is yeah, eating every night. 저는 그 영상을 좀 뜯어보자면 네네. 일단 처음 시작할 때 막 허리 네. 춤 이렇게 춤추면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귀엽고 네. 그것부터 뭔가 저는 되게 공식 영상 같다는 그 느낌이 든 거예요. 아, 약간 자기소개하는 것 같다 이런 것처럼. 아, 맞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 하잖아요. 네. 거기서. 네. 근데 그게 박자마다 돌면서 점점점 오는 그것도 너무 센스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밈들도 마침 뭔가 지금도 약간 클래식으로 남았던 밈들인 것 같거든요. 네. 앱솔루트 시네마 이런 거라던가 네. 아니면은 그 오마이갓 한 그 밈도 넣으셨고. 맞아요, 맞아요. 아즈만가 네, 대왕. 맞아요. 마침 그 밈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발성 밈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쓰이는 밈들을 넣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도 알아보기도 쉬웠고. 네. 좀 좀 그런 직관적이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빠루의 대표 컨텐츠로서 정말 훌륭했다. 네. 그래서 어, 네네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이 햄버거 영상이 엄청 대성공을 했잖아요. 네.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 성장하셨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이제 고점을 갱신하셨는데 네. 그럼 그 이후의 행보에서 이 영상의 성공을 좀 의식을 하셨나요? 아, 의식은 했는데, 네, 왜냐면 이제 수치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 수치상으로도 엄청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네.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기분이 달라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냥 뭐 평소 만들던 대로 그냥 만들지 않았었나. 아,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네네. 어떤 컨텐츠 하나가 한번 탁 그걸 찍고 나면 네. 뭔가 약간 빠루님처럼 좀 단발성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은 네. 네. 뭔가 그 성공을 좀 의식하고 그거랑 음, 비슷한 포맷으로 좀 더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뭐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네. 창작자 입장에서 혹시 얼마나 의식을 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이런 약간 이런 형식의 영상을 또 만들고 싶었어요. 또 뭔가 찰지다 보니까 이런 찰진 맛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은 했었는데 네. 뭔가 그렇게 정해진 폼이 정확하게 있고 나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음, 좀 자유롭지도 않고 제가 원래 만들던 그 워크플로우랑 좀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 그냥 평소에 생각나는 아이디어대로 이렇게 쭉쭉 뽑아내는 그런 쪽으로 그냥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햄버거 2 이런 거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똑같은 밈을 약간 재사용하는 것도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최대한 안 겹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영상을 만들기 전에 그 햄버거 영상의 성공을 예측하지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반대로 이건 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상도 있어요? 저기 캐릭터 그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 밈 없는 영상 아세요, 혹시? 그 예쁜 거 하나 올립니다. 그 영상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되게 초기에 올리신 거. 네, 그 영상은 지금은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채널 방향성이랑 맞는 컨텐츠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거 만들 때는 내 캐릭터 좀 예쁘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낸 거였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그냥 캐릭터 디자인만 나온 영상이라 뭐,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전 그 영상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부럽네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다 좋았어요. 아, 그래요? 손깍지가 제대로 씌이셨네 하는. 호잇!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우몽입니다. 아하. 네. 이제 우몽이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우몽이가 네. 나오게 된 이유를 얘기해봐야겠죠. 빠루님의 해킹 이슈인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킹 소식을 들으면서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네. 네. 왜냐하면 너무 거대한 어떤 딱 지금 잘 크고 있는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해킹이 됐다고 하니까 그때 유튜브에 공개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팬분들도 놀라셨는데 제일 놀랐던 건 빠루님이셨을 것 같아요. 아, 엄청 놀랬죠. 맞아요. 근데 빠루님은 거의 해킹이랑 동시에 새로운 빠루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그거 보면서 와, 이 사람 멘탈 대단하다 이 생각했었는데 이때 빠루님의 자세한 소감이 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때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때 한 하루 이틀 이제 밤새 가면서 좀 시간을 쓰면서 그 계정을 복구하려고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이렇게 시도를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제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계정 복구의 효율적인 뭐 방법 같은 것도 뭐 없을 뿐더러 제가 직접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대기업이랑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동시에 저는 계속 쭉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계정을 만들었는데 다 그 정말 감사히도 이제 20만 명의 팔로워 분들이 돌아와 주셨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되게 의기양양해져서 이제 활동을 좀 조금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또 그게 제가 또 사칭범으로 그 인스타그램에게 이제 잡히게 되면서 이제 제 계정이 비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빠루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또 잠깐 동안 또 생각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틱톡만 활동하는 방법이랑 아니면은 저는 빠루 아닙니다라고 뻔뻔하게 하면서 빠루로서 이제 또 인스타그램 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팬분들이 너무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너무 슬프고 분노에 휩싸인 쪽으로만 표현을 하시고 많은 음, 분들이 좀 고통을 받으시고 또 네. 이제 음지에서 올라온 분들의 좀 위험한 행보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약간 빠루가 지금 세상에 나오면 좀 안 되겠다.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빠루로서는 컨텐츠 제작을 잠깐 멈추고 그래서 이제 빠루는 잠깐 동안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영리한 움직임이셨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네네. 뭐 영리하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팬으로서 되게 네. 슬프고 걱정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빠루 영상 자체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매운맛 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밈을 사용해도 저는 빠루를 보면서 즐거웠던 건 빠루님께서 이제 그 되게 즐거움을 표현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즐거움이 아니라 저도 말리네요 말하다가. 근데 예, 네. 의도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빠루님께서 표현하고 싶었던 그 즐거움보다 되게 빠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게 네네네. 되게 분노로서 표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굉장히 폭력적으로 좀 상황이 번지면서 맞아요. 막 이제 네, 뭐 디테일한 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좀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빠루라는 캐릭터의 영향력이 네,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네, 맞아요. 이게 빠루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네네네. 빠루에게 피해를 준 약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이 좀 퍼져나가면서 네네네. 네, 이게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빠루가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잠깐 빠루는 내려놓고 이제 우몽이라는 캐릭터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신 덕분에 네, 그 빠루라는 캐릭터 때문에 생기는 분노가 되게 네. 사그라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되게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팬분들한테 확실히 약속은 해드리긴 했는데, 빠루는 이제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 그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네네네네. 빠루로서의 활동을 멈추고,
우몽이라는 그 명의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한 게 네. 그 우몽이라는 캐릭터가 원래 있던 캐릭터예요? 이 이름은 최근에 제가 지은 거긴 한데 원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캐릭터도 이제 빠루가 만약에 지속됐으면 거기에 등장했을 캐릭터인가요? 네, 맞아요. 약간은 이제 쇼폼에서는 라이벌 형태로서 이제 이 그룹 A와 B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식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좀 되게 나중에 등장시킬 예정의 캐릭터였었는데 그럼 우몽이를 주인공으로서 등장시키게 된 경위가 그 팀 빠르와 팀 우몽이가 이제 두 개가 있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몽이가 주인공으로서 정해진 상태의 세계관이었네요. 거기서는. 네, 맞아요. 아, 호잇.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빠루님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작부터 우몽이까지 얘기를 한번 쭉 나눠봤고,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빠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네 번째 키워드, 빠루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보자면요, 이제 제가 빠루랑 우몽이의 컨텐츠들 쫙 봤을 때 빠루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상에 담겨져 있는 그 공통적인 어떤 감정선이 그 즐거움인 것 같아요. 되게 처음에 영향받았던 그 스펀지밥도 그렇고 항상 언제나 좀 끝없는 행복과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빠르님이 이제 해킹 이슈가 있은 후에 감사 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드래곤 길들이기 노래를 넣었던. 근데 그 영상을 되게 좀 색다르게 다가왔던 게, 뭐 롱폼 영상이란 점도 그렇지만 이 영상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이 뭔가 그 기존에 했던 순수한 즐거움보다는 좀 벅차오름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 기존에 했던 그 순수한 즐거움과 어떤 행복, 이것과는 좀 다른 감정을 또 표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또 어떤 감정을 담고 싶은지가 궁금해요. 음, 네, 일단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벅차 올라가지고 팬들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갑자기 쇼폼 컨텐츠들을 막 이렇게 훑고 있었는데 그 BGM이 나오는 영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근데 그 BGM이 주는 그 웅장함과 행복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만들었던 거였고요. 네. 네, 되게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거를 표현하려고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감사 영상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뭐 즐거움 위에 또 다른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빠로 오리지널 스토리가 되게 그런 경우일 거예요. 되게 어둡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얘네가 기어 올라오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너무 정말 궁금한데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얘네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약간 막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는데 결국에는 좀 행복하고 웃긴 약간 이런 식으로 풀리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끝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그 끝없는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도 또 예쁘게 그려낼 예정이니까요.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하신 게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그게 또 빠루님의 어떤 맨 처음 애니메이션을 접했던 그 시기와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은 게, 어떻게 네네. 보면 그게 또 미국 카툰에서 캐릭터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뭔가 되게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막 진짜 이상한 상황이 찾아오는데 그걸 굉장히 또 괴상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네. 그것도 이제 일본 애니메보단 확실히 미국 카툰에 더 가깝다는 인상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설명만 들어봤는데도. 네. 호잇! 그래서 빠로님께서도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 흔히 떠올리는 미야자키 하야오나 아니면 신카이 마코토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고, 또 그런 형태의 애니메이터를 보면서 자란 분이실 텐데, 지금 빠로님이 하고 계시는 애니메이션은 기존의 애니메이터의 공식과는 굉장히 다른 형식의 애니메이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애니메이터에 대한 모습과 현재 하고 있는 애니메이팅은 굉장히 다른 어떤 큰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현재 음, 빠루님이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스스로 애니메이터라고 정의하시는지 아니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정의하시는지. 저는 애니메이터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둘 다 적용이 되기도 하고, 뭐, 아닌 쪽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뭐, 약간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서,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루님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 네네. 저희가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빠루님을 되게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 네. 교집함이라는 말이 좀 떠오르거든요. 아, 네네네. 초창기도 지금도 우선 애니메와 카툰의 어떤 교집합 그 사이에 들어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만들고 계신 영상도 2D와 3D의 교집합 그 사이에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 어떤 두 가지 요소의 그 어떤 그 공통되는 지점에서 그걸 네네. 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애니메이터와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그 두 가지의 장점과 그걸 모두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도 되게 잘 어울리는 답변인 것 같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빠루라는 애니메이터한테 어떤 점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일단 가장 지금 바라는 목표는 제가 실력을 좀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은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좀 공식적으로 뭐 OTT 서비스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쪽으로 빠루를 내비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좀 이것도 큰 꿈이긴 하지만 더 크게 좀 바라본다면 약간 뭐 스폰지밥이라든지 IP들 있잖아요. 푸까라든지 디즈니에 있는 캐릭터들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좀 빠로만 봐도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는 그런 IP가 되어 지적 재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아, 네. 꿈인데요. 아, 예. 실제로 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데, 예. 목표에 대한 일환으로 어떻게 보면 그 네네. 지금 빠루 인형을 출시하실 예정을 두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루라는 IP를 확립하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형이 너무 가지고 싶어요, 저는. 아, 스스로?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투표를 열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쵸. 네, 이제 팬분들을 믿고 이제 펀딩에 되게 큰 성공을 이뤘어요, 제 기준에서는. 대성공이었죠, 완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또 그 캐나다에 있는 메이크쉽 회사와 잘 협업하고 있으니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소식 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저 네.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좀 현실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네. 좀 그런 질문이긴 한데 네네. 그 빠루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큰 꿈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빠루라는 캐릭터를 이 어떤 세계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셨을 때 그 좀 상품성도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아, 뭐,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약간 유니크함을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유니크함이라고 하면 그 파란색이라고 느끼면 될까요? 네, 이제 같은 파란색 캐릭터들을 보더라도 좀 다른 게 느껴지잖아요. 그쵸. 뭐, 스머프라든지, 뭐, 아바타에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뭐 뭐, 그런 게, 슬픔이라든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다 다르듯이, 이제, 빠루만이 갖고 있는 파란색이나, 뭐, 얼굴이나, 뭐, 이런 거를 디자인하면서 좀, 네, 사람들이 아, 이거 빠르네. 약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조금 의도했던 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파란색이 네, 되게 네. 그 캐릭터 디자인에서 네. 뭔가 긍정적인 파란색으로 작용하는 그 케이스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또 이제 스머프 같은 경우도 또 괜찮다고 보거든요. 저도 네. 되게 오리지널 선배님이신 그런 그쵸. 완전 큰 IP잖아요. 그쵸. 네. 근데 또 그런 스머프라는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그거랑 또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생각을 좀 더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스머프 같이 생겼었거든요. 좀 궁금한데요? 아, 완전, 저희 지금 자료 완전, 화면으로 좀 네. 띄울 수 있나요, 이런 거?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네. 그 빠루님의 디자인 스타일을 보면요. 그 되게 미니멀하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게 네. 뭐 단순히 캐릭터의 생김새도 그렇지만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는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하죠. 그 음, 외부 공간 실루엣을 말하죠. 굉장히 네. 미니멀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라는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빠루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우몽이와 친구들 이제 그 걔네들을 그냥 까맣게 칠해봤을 때 되게 뭔가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게 없다는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빼고 봐도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지우고 본다면 너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혹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계획을 하신 건지? 아, 이게 그 좀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고 싶기도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애니메이팅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생략된 디테일들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러면 빠루님께서 추가하신 최대의 디테일 이제 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 맞아요. 점은 꼭 넣고 싶었습니다. 그럼 캐릭터들의 의상에도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네네. 이제 제가 3D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뭐 어떤 의상이든 가능하긴 한데, 그게 매 영상마다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타이즈나 뭐 붙는 치마라든지 뭐 목폴라 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뭔가 실력을 키우겠다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 보면 또 네. 힘을 숨기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이게 네, 제가 또 그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면서 네. 그 완성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들을 그렇게까지 막 깊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직 공부할 게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요. 네네. 그 실력을 키우겠다는 말씀은 빠루님께서 만드시는 애니메이션의 최소치를 높이시는 건지 아니면 최대치를 높이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아, 저는 그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퀄리티가 약간 그런 좀 커다란 환경에 약간 보낼 수 있는 그런 퀄리티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의 아름다움을 또 표현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토리상으로도 좀 더 짜임새 있고 재미난 그런 모양새를 좀 만들고 싶어서 저한테는 아직 배울 게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앞으로가 네. 너무 기대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네네. 이제 저와 했던 저의 질문은 끝이 났고 저희가 또 이전에 사전에도 질문을 좀 받았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가 또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받았는데 네. 와, 지금 질문이 65개가 쌓여 있어요. 이거 다 하나요? 아,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아, 예. 네, 다는 못할 것 같고 빠른님이랑 같이 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몇 개 보면서 한번 답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잇!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캐릭터별로 햄버거 최대 몇 개 먹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닉네임이 룰루랄라님께서 햄체몇이라는 질문을 아, 주셨습니다. 룰루랄라님. 햄체몇, 캐릭터별 햄체몇. 그렇죠. 일단, 빠루는, 일단,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뭐 다른 콘텐츠를 통해서 또 재밌게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아, 네, 다음 질문은 요야만 춘삼이님께서 질문을 4개나 주셨어요. 오, 이 중에서 저희가 말씀 나눴던 부분은 빼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평소 즐겨 하시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유해만 춘삼이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미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밈 영상 보는 게 가장 큰 취미가 아닐까. 그걸 취미로도 보시고 어떻게 그 직업적으로도 보시나요? 아, 네, 맞습니다. 뭔가 트렌드를 읽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게 보면 볼수록 제 머릿속에 입력을 많이 할수록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가 되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서 관심사는 아무래도 관심사 관심사가 뭐가 있지? 요즘 관심사는 이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 힘이 너무 없어서 좀 운동을 작게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운동 부족인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또 건강해야 또 오래 작품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패스트푸드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햄버거를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매우 좋아합니다. 오. 일주일에 그 한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엄청 자주 드시네요? 아, 조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오. 제가 햄버거를 또 만들 줄 알기 때문에 이건 되게 네, 그 간 고기를 이렇게 조합해서 막 구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해서. 그러면 네네. 빠루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것도
실제 빠루님의 어떤 취향이 반영된 건가요? 네, 어느 정도 취향이 반영됐기도 했고 또 햄버거가 엄청 친숙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빠루님께 응원의 한마디도 적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루님 안녕하세요. 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덕분에 힘든 하루를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빠루님의 센스 넘치는 밈 활용은 진짜 전문가 수준이세요.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쭉 재미있고 정신없는 애니메이션 기대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 챙기면서 꽃길만 걷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대박이다.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한 번에 다 해주셨어요. 진짜요? 네, 마지막에 건강 챙기라고 또 말씀해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또 뭐라고 하셨죠? 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덕분에 힘든 하루를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평소에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뭐 우울증이 있고 ADHD가 너무 심하고 불안 증세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DM이 많이 오거든요. 평소에. 네네. 그럴 때마다 제 애니메이션을 볼 때는 행복감을 좀 많이 느끼신다고 그렇게 정말 감사하게도 어려운 상황에도 제 컨텐츠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이나마 힘드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좀 그 자체의 감사함을 느끼고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루님이 하고 싶으셨던 그 방향성이 실제로 네네. 실현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뭐 꿈이 막 명확하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요즘 되게 뿌듯하고 뭔가 만들면서도 행복하고 봐주실 때 반응들도 너무 좋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좋은 한마디였고요. 아까 또 이제 햄채면 질문해주신 룰루랄라님께서 네. 또 응원의 한마디를 적어주셨는데 네네네. 형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몸통 콘텐츠가 네. 얼마나 걸릴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원래 기획했었던 만큼 최대한 빠르게 좀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형님인 건 어떻게 알았대? 호잇! 다음 질문은 영어 닉네임이시네요. 코리안 에디님께서 네. 인스타 해킹당하고 두 번째 계정도 삭제되셨는데 보통 같은 사람은 멘탈이 바사삭 할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멘탈이 좋죠?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에디님? 그쵸, 코리안 에디님.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멘탈이 위태위태했죠. 제가 이제 쌓아온 팬들과의 그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남의 손에 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뭔가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본질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뭔가 깨달았던 게 저는 이제 빠루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전하는 게 좋았던 거지 빠루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좋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극복하고 다시 여러분한테 재미난 콘텐츠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또 마인드로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인데요? 네네. 아닙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분께 되게 감사해야겠어요. 좀 지금도 네.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가까운 친구고. 네. 되게 오랜 본질을 시간 잘 함께해온 파악하신 것 친구라서.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께서 화이팅이라고 아주 간결한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야죠. 네. 다음 질문은 네네. 이제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죠? 프라요님, 외국 시청자분이십니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시네마 4D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이제 처리를 하고요. 이제 좀 원래 만들어진 그 비싼 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치업에 또 그런 소스들을 많이 팔기 때문에 스케치업을
가끔씩 이제 빠루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을 이용한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캐릭터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네마 4D로 모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포토샵으로 캐릭터나 이런 뭐 부가적인 요소들을 직접 손으로 그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로 편집이나 그 효과음이나 이런 거를 추가해서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분께서 응원의 한마디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네. 아 계속 힘내, 네 애니메이션 진짜 쩔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쩌는 애니메이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쩐다고는 안 했고 그냥 그레이시라고 네. 했어요. 그레이트한 애니메이션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 하루여틴님께서, 하루여틴, 이거 오타신 것 같은데 하루여친이라고 쓰신 거겠죠? 하루 여친. 네, 하루여친님께서 하루는 여친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 여친 없긴 합니다. 여친 없나요? 없어요. 저 궁금한 점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 하얀 친구 있잖아요. 네네네. 걔가 하루를 좋아하는 묘사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다음 질문 한번. 아니다. 이분 이제 뭐 하루 여친님 이제 뭐 응원의 한마디 혹시 보내주셨나요? 이거 넘어가나요? 이 질문은? 아, 이거는 나중에 재미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여친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로 해킹범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우몽 영상 제작해주시고 너무 재밌어요. 화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행복하게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네네네. 이제 영어 이름으로 피터님께서, 네. 피터님께서 그림 그리는 걸 어떻게 배우셨고 그 지금의 스타일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또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어렸을 때 그냥 좋아서 그림을 그렸던 게 전부고 따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스타일로 정착해 온 거는 이제 제가 원래 3D 애니메이션을 주로 배우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혼종이 탄생한 게 아닌가. 네, 아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혼종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네네. 빠루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쿨하다, 멋있다라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쿨하다. 어우, 좋네요. 그래서 응원의 한마디로는 how much things suck lately you have so real follower will support you. 힘내세요. 최근에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빠루님을 항상 응원해주는 진짜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네. 영어 이름으로 미예님께서 빠루님의 스타일은 2D인가요? 3D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근데 아시겠지만 3D 다음에 2D로 가는 거라서 그냥 2.5D로 대충 생각.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응원의 한마디로는 계속 업로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응원할게요. 이런 식으로 또 해주셨고요. 네. 계속 넘어가 보자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다음 질문은 이스님께서 이런 깜찍 괴상 꼬물꼬물 그림체는 어쩌다 얻게 되셨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깜찍 괴상 꼬물꼬물 그림체. 깜찍 괴상 꼬물꼬물 그림체. 네. 깜찍 괴상 꼬물꼬물 그림체가 되게 제 취향이다 보니까 어떻게 다행히도 제 워크플로우에 맞는 이런 그림체를 쓸 수 있게 돼서 어쩌다가 얻게 됐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초창기 그림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초창기 그림체요? 네. 지금의 스타일로 정착하기 전에 예전에 그리셨던 그림이 있다면 혹시?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여드리기가 좀 너무 퀄리티가 낮은데? 완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예요? 이런 게?
이게 5월 말 6월 초쯤에 만들었네요, 이거를. 작년 5월인가요? 네네, 2024년. 그럼 빠루를 하고 계시던 중인 것 같아요. 네, 이걸 하고 이제 3개월 동안 또 이제 만지작 하다가 또 지금의 빠루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비율이나 어떤 이 다리를 묘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카툰체네요, 진짜로. 맞아요, 완전 카툰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네, 이 코 표현하시는 것도 그렇고 네. 이게 그냥 카툰 같다가 아니라 진짜 완전 카툰스러워서 네, 그쵸. 네,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2D로 이렇게 본 것도 되게 처음이라서 재밌네요. 아, 이건 이제 모델링 만들기 전에 이제 네네네. 컨셉 아트라기보다 모델링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모델링 만들기 전에 이제 앞, 뒤, 옆 이렇게 그리는 게 또 국룰이라서. 근데 이거는 좀 잘못 그렸어요. 좀 이제 좀 입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린 거여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팬분들께서. 그래서 이스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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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 엑소 이건 또 키스와 허그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랑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결혼이요? 굉장한 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이 남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 결혼이 아직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상황을 좀 보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잇! 다음은 몹박스님께서 MOPBOX 몹박스님께서 영상 속 3인방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모박스님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 빠로랑 하루는 확실히 남매 사이가 맞고요. 이제 그 흰색 머리카락 친구는 그 둘의 절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서. 그러면 너무 다행이죠. 네, 저는 완벽하게 똑같이 이해한 것 같아요. 딱 그냥 그 둘과 함께하는 절친. 그러면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저는? 어떤? 하루랑 그 하얀 친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동갑인가요? 그거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대충 다들 예상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 친구들의 나이도 정해져 있는 거죠? 나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몇 살인지까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약간 그 나이대만 얼추 정해져 있고, 네. 그건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 진행하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응원의 한마디로 더러운 해킹범 꼭 때려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때려잡고 싶기도 한데 어차피 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이거 저만 하던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제 해킹범이 이걸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뭐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해킹범이 저한테 줄 수 있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쇠지레떼님께서 이름이 빠루인 이유와 빠루의 탄생 계기가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쇠지레떼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빠루인 이유는 그 실제 쇠지레떼랑은 관련이 없고요. 그 본명이 오바루라는 친구라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빠루라고 별명을 부른 거로 시작으로 이제 빠루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이 캐릭터를 처음 만드셨을 때 네. 그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빠루를 먼저 넣고 얘는 사실 본명이 오바루야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오바루를 짓고 빠루가 된 건지. 그거 완전히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뭐 한 몇 초 정도 차이로 약간 오바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우연찮게 또 오빤 강남 스타일이랑 또 드립도 좀 재밌게 되더라고요. 또 신기하게. 이게 또 미래의 어떤 밈을 마치 예측한 것처럼.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쇠지레떼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로 네. 빵댕이 하나 주세요 이렇게 방금 TTS 톤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곤란하네. 빵댕이 하나 주세요라고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 재밌어요? 뭐 그 붕어빵집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 주인을 좀 잘 만나가지고. 예.
마이 갓. 다음은 이제 외국 시청자분입니다. 모노님께서 이런 귀엽고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만드는데 누가 영감을 주고 또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 주시나요?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뭐 여태 약간 자라오면서 봤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매체들을 접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제 머릿속에 쌓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이렇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요. 네네네. 그 하다가 되게 힘드실 때도 네. 있잖아요. 네네. 너무 하기 싫다 하면서 막 하기 싫은 건 아니겠지만 하다가 되게 지치실 때 지칠 때 있죠. 네, 하다가 지치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내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 재밌는 결과물들을 좀 생각하고 좀 하는 편입니다. 그 당장에 안 될 때는 잠깐 동안 안 해요. 한 몇 시간이라도. 좀 다른 걸 하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그러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만드는 거를 너무 행복해하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쉬었다 오면은 항상 하고 싶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응원의 한마디로 볼걸이라고 주셨네요. 볼걸. 그러니까 BU가 아니라 BO로 볼걸이라고 이제 주셨어요. 네. 볼걸. 오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호잇. 네, 그렇게 질문을 주셨고 이제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보자면 혹시 미대생이신가요? 라고 갈릭 버터 전복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이제 미대 안에 있는 영상과를 나왔어요. 뭐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좀 그렇지만 네네. 그 예술대 안에 있는 영상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상과로 가신 이유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네. 이제 그 그림 자체보다 어떤 툴을 다루는 데 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냥 영상이라는 매체 자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간 거여가지고요. 근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하시는 그 완숙함이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덕분인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진짜 부족하지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닉네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갈릭 버터 전보님. 네, 맞습니다. 갈릭아,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로 마루야 돌아와. 우몽이도 좋지만 이렇게 주셨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예 빠로는 무조건 돌아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한 상태여서 저는 절대 내뺄 생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은 빠로를 더 이상 못 보고 있지만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네요. 네. 저는 이제 제작자로서 항상 빠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빠루는 언제나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네, 맞습니다. 다음은 빠루 러버 이찬영님께서 작업 방식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떻게 그런 말랑쫀득한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건가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로 끝까지 함께해요. I love you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선 작업 방식은 이제 그 말랑쫀득한 거는 그 모션 작업을 할 때 어떤 툴이든 그 그래프를 만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많이 만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빨라야 될 때는 빨랐다 느려지고 약간 다른 경우에 느렸다가 빨라지고 뭐 이런 거를 좀 조합을 하고 뭐 오른쪽으로 무언가가 지나갔으면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빠루님의 그 감각이 되게 좋다고 느껴져요. 보잖아요? 그러면 네. 그 머릿속에 떠오른 그 어떤 장면? 어떤 그 무언가를 되게 선명하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영상을 보면서 되게 빈 느낌은 없으면서도 그냥 어떤 한 요소가 굉장히 잘 다가온다? 선명하게? 근데 이거는 그 웬간한 애니메이터 분들도 다 이제 그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제가 뭐 대단한 거를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약간 근데 저는 유독 느끼는 거는 분명히 그 뭔가
그 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햄버거 영상에서 예로 들어보자면,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어떤 장면을 구현한다는 그 행위 자체는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그 뭔가 내가 느끼는 그러니까 이때 즐거워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떤 구현력이 되게 좋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뭔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웃겨야 되고 어느 부분이 무서워야 되고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잘을 하신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무 이렇게 좋다는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유, 감사하죠. 저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이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최강 빵댕이님께서 빠루의 궁뎅이는 튼실한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저기 그 마리오 1편에서 보신 것처럼 매우 튼실합니다. 그 튼실하다는 설정이 있나요? 튼실하다는 설정은 이제 근데 이거를 근데 이거 너무 변태가 될까봐 그냥 살짝 이제 튼실하다는 게 뭐 단단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게요. 튼실한가요라고 질문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보시는 아무리 봐도 네. 튼실한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냥 근데 뭐 보시는 그대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슈퍼마리오 1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매우 튼실합니다. 예. 네, 그래서 최강빵댕이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를 주셨는데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한 개도 안 웃었던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재밌는 영상들을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최강 빵댕이님 저랑 같으시네요. 저도 이제 제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웃겨야 올리는 편이라서 아마 저랑 취향이 좀 많이 겹치시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 추추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나만의 취미는? 이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나만의 취미라. 네네. 나만의 취미? 이게 저는 사실 이제 요리가 취미입니다. 저는. 오. 그래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런 재료들을 조합했는데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경험해 보시면. 혹시 자신 있는 요리가 있으신가요? 저 스테이크요. 와, 좋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얻어보러 가겠습니다. 아유, 보시면은 아주 그냥 다양한 부위로 또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마음껏 좀 신뢰를 저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추추님께서 사랑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트트님. 네, 추추님 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사랑 안 하는 팬분이 없어요, 진짜로. 어떤 형태의 팬분이시던. 다음은 BAM 밤님께서 뱀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밤님께서 매염님께서 배염님께서 빠루님에게 있어 애니메이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캐릭터들과 제가 사랑하는 팬들과 이제 만나서 놀 수 있는 그런 어울림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터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제가 신나게 놀면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약간 그런 놀이의 장, 놀이터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공간, 행복한 요소, 뭐 그런 행복한 언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나요? 이거는 비단 빠루님의 하시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애니메이션 제작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에 있어서 뭐 사람들 간의 사랑이나 행복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의 의도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의도. 네네. 뭔가 비극을 그린다고 하면은 정말 끝장없이 비극이거나, 교훈을 주고 싶으면은 정말 유익한 교훈을 맛깔나게 담아주신다든지. 뭐 일단은 제가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빠루님의 방향성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즐거움이 방향성이니까 그냥 끝장나게 즐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냥 웃겨버려야 그러니까요. 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저는 꼭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애니메이션도 되게 존중합니다. 또 이제 빠른의 오해가 방향성이라고 있을까 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밤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로 해킹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더 이상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의 또 해프닝이었고, 또 이제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면 또 웃긴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고, 저는 이제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열심히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님, 네, 정말 유익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TC the Pooh? TC 맞나요? TC? TC? 띠치? Thicky? Thicky? 띠끼the poo? Thicky the Pooh? 랩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네. Thicky the Pooh님께서 Big Mac or Whopper 이렇게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맥도날드냐 버거킹이냐 약간 이런 식의 질문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최애 햄버거 브랜드 한번 여쭤보고 갈까요? 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저 다 먹습니다, 진짜로.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한 에너지로 네. 좋아하시나요? 맥도날드도 먹었으면 다음 뭐 며칠 있다가 버거킹 먹고 며칠 있다가 또 뭐 쉑쉑 먹을 때도 있고, 또 각자 진짜 햄버거 버거가 좋아하시네요. 진짜 좋아합니다. 각자 네. 버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버거들을 또 먹긴 합니다.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어떤 신메뉴? 이런 게 있으신가요? 신메뉴는 제가 잘 안 먹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먹었던 버거를 말씀드리면 그 맥도날드의 그 슈비버거, 슈림프 비프 버거, 네, 그거를 마지막으로 먹긴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뭐 최애라고 딱히 뭐 정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럼 빅맥과 와퍼는 둘 다 좋아한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엄마랑 아빠 둘 다 사랑해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완전 그거죠. 그래서 응원의 한마디로 빠르님께서 그냥 전 세계 모든 빅맥이나 와퍼를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햄버거 폭탄을 받아라 뭐 이런. 네, 너무 행복한 그런 응원의 한마디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영어로 뭐지 이거? You previously created another character that you would have liked to have the similar little blue thing. Greeting from Lima. 이게 이전에 파란색, 그러니까 빠루랑 같은 인지도를 가진 캐릭터를 갖기를 원했던 적이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인 것 같은데. 대박. 이런 질문 괜찮네요. 네, 저 그 엄청 작은 SD 토끼 파란색 캐릭터를 만들었었어요. 잠깐만요. 이 질문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빠루급의 인기를 가진 캐릭터를 또 갖고 싶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 맞나요? 작은 파란 친구처럼 똑같이 인정받기를 바랬던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었었나요? 뭐 이런 캐릭터를 만든 적이 또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번역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사람도 번역기 돌린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멋대로 해석하죠. 네. 몇 번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제가 졸업 작품 때 만들었던 그 캐릭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SD 토끼 파란색 캐릭터를 만든 적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또 보여드린다 했는데 안 들고. 근데 저 그거 궁금해요. 지금 하시고 계시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어떤 빠루가 제일 인기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빠루랑 비슷한 인기도를 가진 캐릭터를 또 만들고 싶으세요? 뭐 그게 있다면 우몽이가 아닐까요? 그럼 우몽이는 애초에 빠루랑 비슷한 존재감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몽이의 인기가 만약에 빠루를 넘는다면 그래도 괜찮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인지도나 영향력을 가지고 그 해킹된 계정을 또 되찾아올 수 있으면 또 좋은 거고, 또 그렇게 좀 멀리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네. 빠루가 진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빠루라서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우몽이를 보고서 느낀 건데 이게 뭐 우몽이를 별로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빠루의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그런 매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밈 같은 것도. 네. 근데 그 빠루가 그 파란색에다가 너무 해맑은 인상이어서 네.
그러니까 너무 해맑은 아이 같은 그런 인상이잖아요. 웃는 것도 네, 그렇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다 그냥 중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맞아요. 약간 오사카한테 이상한 무슨 밈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네. 순수해 보이는 캐릭터가 이렇게 매운 행동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갭도 그렇고 맞아요. 그 뭔가 그 폭력성도 약간 좀 중화가 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괴롭히기 너무 좋은 캐릭터여가지고 맞아요. 네, 이만큼 해맑고 바보 같은 캐릭터를 또 만들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우몽이를 보면서는 이게 다른 색깔이라고 느끼면서도 네, 뭔가 우몽이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좀 그 공격성이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보라색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빠루라는 캐릭터가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얘는 진짜 뭐 너무 그냥 괴롭히기 좋은 애여서. 진짜 어디에다 넣어도 말이 돼요. 이건 진짜. 예. 왜냐면 그렇게 그런 성격이 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얘는 갑자기 그냥 그 그림 그리신 것 중에 그거 있잖아요. 무슨 어떤 집에 총정 눌렀는데 빠루가 피자 들고 막 온 거. 그 옛날에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것 중에 예. 그 이제 무슨 심슨이었나 그게? 아, 패밀리가예요? 패밀리가인가? 아 맞아요. 패밀리가이에서 갑자기 그 서 무슨- 있는 거. 네, 그거 그 그림체로. 그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빠루다 싶었거든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있는 게 너무 빠루 같은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어디든 스며들 네. 수 있는. 갑자기 내일 난데없이 무슨 막 어디서 튀어나와도 그냥 상관없을 것 같은? 예, 맞아요. 갑자기 막 뭐 뉴스에서 사람들 찍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한 명이 빠루 인형 들고 있는 거 막 나올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런 캐릭터 너무 잘 빌드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빠루가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래서 우몽이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그 조형 자체가 네. 좀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음... 뭔가 이 방향성으로는 저 좀 약간 실례되는 말이지만 빠루를 못 넘을 것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 그냥 이 빠루의 이 해맑은 에너지를 이길 수 네.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몽이가 좀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도 해요. 좀 약간 좀 더 찐따 이미지 약간. 제가 근데 그렇다기에 너무 예쁜데요, 얘는? 그니까요. 좀 현실성이 없는데 좀 더 쭈글쭈글하면서 약간 바보같이 뭐 예를 들면은 코베니 같은 경우가 아, 체인소맨 그쵸. 코베니 아시죠? 네, 걔가 알죠, 완전 알죠. 흐물흐물하고 맨날 울고 바보 같은데 갑자기 막 어디든 등장해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저번에 올려주셨던 영상에도 나왔듯이 뭔가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이제 우몽이 디자인이 그렇게 된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빌더만 좀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은 정이 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여기저기 스며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인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몽이가 네네. 약간 그러니까 빠루는 진짜 그냥 빠루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우몽이는 어디 애니의 히로인으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 맞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좀 네. 그 성희롱이 좀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확실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그 블루 에너지가 있어서 네. 해외 표현을 빌리자면 되게 와이프 같은 느낌. 맞아요. 와이프. 네, 딱 그런 와이프. 단어가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틱톡에 댓글 보면은 그냥 그 우몽이가 엉덩이 흔드는 것만 딱 그 댓글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올리는데 항상 그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그 지금 마지막에 올린 것도 지금 우몽이 춤추는 게 지금 1000개 넘었거든요. 좋아요가. 근데 우몽이가 진짜 그런 쪽으로 매력이 진짜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에 그냥 빠루보다 본격적인 어떤 섹스 어필을 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시에 원하는 게 뭐냐면 빠루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이 뭐 어떤 사람이든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였잖아요. 근데 우몽이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뭔가 너무 예쁘니까 좀 별로 정이 안 가는데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인간미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그건 고민을 좀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무슨 제가 애니메이터인 줄? 아니요. 근데 진짜 도움되는 말이었고 엄청 예리하게 잘 잡아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싸리 그냥 한번 그냥 각 잡고 그냥 야하게 그려도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그런 이미지로 굳는 게 싫으시면 네. 뭔가 그 우는 장면을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는 거 많이 넣을 것 같아요. 이거 또 느낌이. 마지막 거는 좀 이제 그 너무 친한 언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뭔가 우는 그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빠루가 우는 거는 이 감동받았을 때 울잖아요. 감동받았거나 떼쓰거나. 뭔가 그런 좀 순수한 울음이고 네. 얘는 되게 찡찡거리는 울음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찡찡하는 거기서 갭이 좀 오는 그런 네. 걸 좀. 되게 뭔가 세 보이는데 속은 되게 그 찐따 같은 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 이 언니 캐릭터는 확실하게 변태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부터 오디오 오류 때문에 말하는 소리가 잠깐 묻혔는데요. 대충 이소랑 오몽이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몇 초 뒤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는데요. 큰 소리로 빠밤 하면서 갑자기 클래식 노래가 딱 2번 아주 짧게 나오니까 미리 주의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인터뷰 수락해주신 빠루님, 그리고 영상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항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POC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다시 인터뷰 보러 가볼까요? 아이소예요, 풀네임. 아이소예요? 오몽이도 아오몽이에요? 아니요. 얘네는 친자매가 아니어가지고 입양됐나요? 이제 그 정말 동생 언니처럼 지내는 친구 느낌이죠. 친구예요? 예. 이제 언니? 예. 그럼 같이 살아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다. 그냥 이제 가족은 아니다. 서로 집에 찾아가는 에피소드도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네, 그때 이제 또 새로운 캐릭터도 나올 거라. 호잇.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다. 어떤 거요? 그 얌얌이님께서 네. 제작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컨텐츠마다 틀린데 좀 한 10컷 이상 좀 넘는 거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고요. 그 아래 정도 되는 영상들은 하루에서 이틀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 걸렸던 영상은 뭔가요? 바로 오리지널이요. 지금 만들고 계신 거? 아니요. 그거 말고 그 햄버거 배달하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거는 한 2주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확실히 네.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중간에 다른 네네. 일도 많았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끊겨가지고 더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근데 애니메이션 자체가 되게 시퀀스가 액션 시퀀스도 있고 안에 카체이스 시퀀스도 있고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진짜 오래 걸리실 만한 것 같아요. 건물 타고 막 차도 그러니까. 타고 트럭도 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3D를 먼저 돌리고 그 위에 하나 다 입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와 진짜 오래 걸릴 만하다. 왜냐면 움직이 너무 많으니까. 네, 원래 영상은 길어봤자 20초 30초인데 그거는 이제 1분 꽉꽉 채워서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거 감사합니다. 후속편 언제 나오죠? 그 후속편을 하려 했는데 해킹을 당해버려가지고. 딱 그거 올릴 타이밍이었나요? 네. 그 다음에는 그 하얀 머리가 등장할 예정이었는데. 이럴 수가. 너무 아쉽다. 저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게 이제 콘티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럴 수가. 더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언젠가 풀 수 있기를. 다음 질문은요. 빠루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빠르죠, 아무래도. 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근데 다 좋아한다고 하는 게 더 좋을라나? 전 약간 그런 대답을 기대하긴 했어요. 모두 애정이 똑같아서 못 고르겠어요. 근데 애정이 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실제 성격을 기반으로 이제 좀 만들어진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다 정이 있죠. 저 그럼 궁금한 게요. 그 캐릭터들을 만드실 때 실제로 얘랑 캐릭터가 되고 싶다고 느끼는 그런 성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만화적으로 봤을 때 재미있는 성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둘 다 있어요. 약간 실제 사람한테서 따오는 경우도 있고
빠루 같은 경우는 좀 전례 없는 성격이긴 하다 보니까 좀 그쵸. 완전 가상의 인물로 좀 만들어진 경향이 좀 있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캐릭터입니다. 근데 빠루는 진짜 되게 여동생으로 두고 싶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있으면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럴 것 같긴 한데 행복한 날이 끊이질 않겠죠. 그러니까 되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요. 순수하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닉네임 한번 읽어주신다면. 아, 냠냠이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모든 나날을 응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당신 곁엔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웃음을 바라는 이들이 많음을 잊지 마세요. 되게 뭐 영어 맞아요. 번역한 것처럼. 아, 근데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항상 되새겨요. 뭔가를 할 때마다. 팬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네,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주변 친구들도 피오치오님도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시고, 예, 제 행복이나 웃음을 바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여쭤볼까요? 그 하킴 TS님께서 빠루를 만드시는데 어떤 영감이 된 게 있다면. 팀 TS님 빠로를 만드는데 영감이랄까, 뭔가 정확한 레퍼런스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제 그런 예. 분위기를 생각하신 거죠? 예. 굳이 뭐가 있다면 뭐 스펀지밥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어떤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 생각하니까 예. 그냥 뭔가 그 즐거운 에너지를 의인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얘가 약간 좀 빠로가 바보 같은 면도 되게 있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게 명확하고 되게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면 파란색이면서 되게 즐거움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조이 같은 느낌. 조이도 네. 근데 사실 입체적이거든요, 성격이 좀. 그쵸. 조이도 머리랑 눈이랑 파란색이라서 네. 어떤 그 슬픔이 있다, 약간 그런 디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하인드가. 네, 빠루는 오히려 더 단순한데 진짜 가끔 가다가 좀 진지한 면모가 나와서 좀 치이는 약간 그런 거를 노리고 만든 캐릭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빠루가 너무 좀 좋다고 느낀 게 그 체인소맨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거랑 좀 비슷한 감각을 느낀 게 네네. 체인소맨도 캐릭터들 보면 성격이 되게 만화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뭐 말씀하신 코베니만 봐도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찌질하고 막 계속 앵앵거리고, 네. 그리고 뭐 파워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성격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제멋대로고 그런데, 자만심이 장난이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걸 이제 작가님은 리얼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마 일본식 표현인 것 같은데 네. 그 리얼감을 포착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실존한다? 얘가 뭔가 이런 성격이 되게 그냥 갑자기 막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한 어떤 과한 설정이 아니라 네. 뭔가 진짜 인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성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빠루도 보면요 진짜 막 뭐 순수하게 웃기고 막 감정적 막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네. 진짜 뭔가 그 인간성이 느껴져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디테일하다, 뭔가 그 인간성을 포착하는 그 느낌이. 아, 이렇게까지.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최대한 단순하고 긍정적인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제 흰색 머리 같은 경우는 좀 장난기가 많고 사랑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이고, 하루는 이제 되게 무뚝뚝한데 그럼에도 사랑은 좀 넘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예. 호잇! 마지막 질문은 고향님께서 인형 펀딩을 놓쳤는데 추후 판매 계획 있으신가요? 고양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인형 펀딩은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그 판매는 따로 진행되는 라이브 캠페인이라고 또 있어요. 그때는 마음대로 구매 아무나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구매하실 때도 배송지 선택이나 이런 거는 되게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한국도 목록에 있고 그 한국 안에 있는 그 지명이나 이런 것도 목록이 다 떠가지고 되게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페이팔을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고향님께서 응원의 한마디로
빠루님 롱폼 영상도 보고 싶어요. 얼른 돌아와주세요. 기다릴게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고양님. 롱폼 영상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찾아뵙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빠루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한번 말씀 나눠봤고, 네. 그리고 팬분들의 질문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저도 처음이라서 또 굉장히 말도 많이 버벅이고 되게 어색했던 것 같은데, 저도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 영상은 안 올라가겠지만 이제 하면서 또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빠른님께서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고, 또 저희 둘 다 이런 컨텐츠가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 네, 그래서 좀, 빠른님 덕분에 네. 또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찐막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피오치오의 핀터뷰죠? 네. 피오치오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약간 좀 짤막하게 하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끝나는 인터뷰가 아니라 되게 애니메이션에 대한 고찰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이런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초청해 주신 것도 너무 영광이라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이런 또 부족한 진행 실력과 어떤 인터뷰 실력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네,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피오치오의 핀터뷰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 빠루님과 함께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한마디, 빠루는 돌아옵니다. 네, 빠루는 돌아옵니다. 예. 무조건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 남기면서 오늘 인터뷰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예스.